우수 경칩이면 대동강물도 풀린다고 하죠. 언 땅도 녹았으니 소장님 또 특별한 집 찾아 떠나보자고요.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 하시는 거날못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오늘도 화잣집이에요? 싫어요. 안 가. 아니 어쨌든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전원생활 하실 때 특히나 이게 잘 모르는 지역에 올 때는 그 지역에 꼭 살아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좋은 대로 저희가 그런 집을 찾았습니다. 정말 찾으셨어요? 누구든 10년은 늙고 만다는 오목한 집 짓기의 세계.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건축 알고 짓는 게 힘일까요? 모르고 짓는 게 약일까요? 오늘은 첩첩산중 강원도 화천으로 먼저 떠납니다. 소장님 벌써 살아보고 지은 집 찾아내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셨구나. 예, 안녕하세요. 저 오늘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소장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예. 오신다고 해서 지금 집 정리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제가 잘 찾아왔네요. 오늘 탐구할 집이 이 이동식 주택이구나. 맞죠? 8년 동안 저희가 이제 주말 주택으로 이용을 했다가, 네. 요번에 사실은 새로운 집은 저 위에 있고요. 이 집이 아니에요? 이 집은 아니고요. 전 또 오늘 집에 일찍 가는 줄 알고 되게 좋은데. 그러셨구나. 이 집이 아니구나. 아내가 건축을 좀 아는 여자다 보니까, 네.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가격을 낮출 수 있었어요. 500만 원이나요? 진짜 건축 아는 여자 많네요. 맞습니다. 이야. 인테리어 20년 하다가 건축 좀 알게 된 여자 김혜정입니다. 아내한테 집 다 맡겼다가 주말 잡보로 전락한 윤정현입니다. 이 집을 짓기 전에 그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지어드린 적은 있어요, 서울에. 한 40년이 넘은 집을 새로 지어서 월세를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집이 혜정 씨가 시부모님께 직접 직영으로 지어준 집이래요. 이 농막은 직접 설계를 해서 500만 원을 줄였고요. 이러니 혜정 씨가 건축을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저렴하게 사셔서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리셨겠어요? 여기가 문제 없어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건축 오지거든요. 하긴 가도 끝이 없는 첩첩산중. 이 산골에 집 짓기가 쉬웠을 일 나요. 길을 한 200m 정도 되는 도로를 먼저 깔았습니다. 길도 맞아요. 길도 만들었습니다. 산골에 집 지으려면 기초 깔기 전에 도로 가는 내공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실라는가 몰라요? 이게 혜정 씨가 직접 간 집까지 가는 전용 도로래요. 막상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큰 차들이 드나드는데 문제가 좀 되겠더라고요. 그냥 임시 다리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물길 위 나무 다리로는 불안불안했답니다. 그래서 흉관을 2개 묻어서 다리도 정비했죠. 산골 집 짓기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야죠. 집을 지어야 하니까. 사당동 집도 그렇고 화천 집도 그렇고 무에서 유를 좀 창조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 하나 지어보겠다고 산 넘고 물 건널 길부터 마련하고 본 집. 첫삽 뜨는 게 제일 큰 일이었던 그 산골집이 그러니까 바로 이 집이군요. 와, 이쁘게 잘 지었네요. 그러니까 이 집이 길도 닦고 다리도 놓고 그래서 지은 집인 거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더 깜짝 놀라실 일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요? 예,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안 그렇게 생겼는데. 길 깔고 다리 까는 것보다 더 놀랄 일이 뭐가 있을라나요? 심장 부여잡고 구경해야 되나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그 집 구경해 봅시다. 어디 보자. 엄마야, 이 집 혹시 밖이 아니라 안을 노출 콘크리트로 살려내신 건가요? 거기다 천장은 나무로 마감한 박공천장? 영난로까지 있으니까 영락없이 카페 같은데요.
노출 콘크리트 이제 좋아하시면 이걸 이제 콘크리트를 밖에다 하고 나무라든가 뭐 벽돌 같은 거를 이렇게 내부 장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거꾸로 하셨어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원했었던 따뜻해 보이는 집, 네. 빨간 벽돌에 나무로 마감된 집, 그리고 안에는 카페 같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출 콘크리트를 좀 썼습니다. 나무와 노출 콘크리트. 대학 다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안도다다오의 노출 콘크리트가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그 무렵에. 저도 그런 노출 콘크리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산골의 철근 콘크리트 집은 하나도 안 신기한데 노출 콘크리트 집은 많이 신기했나 봐요. 오는 기술자마다 눈이 휘둥그레졌대요. 노출 콘크리트가 뭐예요? 이런 반응이 오더라고요. 모든 그 공사하시는 분들한테서. 이제 콘크리트 면처리를 하려고 면처리 업체를 또 불렀더니 이 면처리 업체는 처음에 연락 주소를 받고 이거 주소 잘못된 거 아니야? 강원도 화천이 맞냐? 강원도의 노출 콘크리트 집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되셨던 거죠. 절대 못한다는 작업자들을 설득해서 면처리 작업도 겨우 진행을 했답니다. 근데 그 콘크리트 면을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영 뜨뜨미지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딱 오셔서 첫 마디가 그래 집이 참 좋다. 그런데 도배랑 장판은 언제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인들도 천정은 저게 마감이 끝이야?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나라도 고무자국난 벽면은 영 적응이 안 돼서 좀 그러네요. 아유. 하지만 혜정 씨가 짓고 싶었던 집은 카페 같은 집이니까요. 뭐 카페는 통창이 기본인데 이 통창 때문에도 소갈이 좀 했답니다. 독일식 시스템 창호 너무 잘 쓰신 것 같은데 여기 뭐가 아쉬운 게 있죠? 8년 동안 살면서 이 화천이 얼마나 추운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단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벽 두께가 60cm 정도나 되게 집을 지었어요. 60cm요? 네. 오,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단열재를 보통 이제 바깥쪽에 붙이는데 이제 단열재와 콘크리트를 일체형으로 시공을 하느냐 아니면 분리형으로 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사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일체형은 콘크리트랑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열용 스티로폼이 딱 붙어서 시공이 되는 스타일이라 나중에 이 창문을 설치를 할 때 기밀 시공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체형 시공을 하는 바람에 콘크리트 위에 창문이 그냥 얹어져 있는 상태로 마감이 끝난 거예요. 단열재와 콘크리트가 거푸집 안에서 한 몸처럼 딱 붙는 게 일체형 시공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개구부와 창호 사이는 단열재 없이 이렇게 비게 된 상황. 저 빈틈 보이시나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좀 아쉬워요. 다시 시공하라 그러면 이 부분 잘할 자신 있는데. 너무 많은 게 알아도 힘들어요. 차라리 모르면 그냥 넘어갈 텐데. 아는 게 힘인 줄 알았더니 병이었네요. 이거. 결국 틈은 폼과 모르타르로 메웠는데 건축 좀 아는 혜정 씨에게는 뼈아픈 공정이 됐죠. 근데 집 전체적으로 보면요. 부착 타설을 해서 그 단열을 키우고 창호도 좋은 걸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 한 1cm 정도의 약간의 그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체형 타설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네, 현장에서도 일체형 타설이 더 까다롭고 뭐 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이 단열재와 콘크리트 골조 사이에 공간이 없어서 결로 발생이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위로가 되네요.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 대신 집은 따뜻하잖아요. 네. 그죠? 벽이 자그마치 60cm에 벽난로까지 있으니 열이 창으로 좀 샌다고 해봐야 이거 새발의 피 아니겠어요? 겨울 길기로 유명한 강원도의 안성맞춤인 집인 거죠. 그런데 혜정 씨가 이렇게 집 짓는 공정 하나하나에 더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 집 부부에게는 좀 많이 특별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바로 시댁에서 같이 13년간을 살았고 이제 처음으로 우리 이름으로 된 집을 갖게 된 거거든요. 13년이면 대단하신데요.
그러곤 분가해서 캠핑을 다니는 동안 전원 생활의 꿈이 생겼고 8년 주말 농막살이 하며 집을 지어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언젠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설계한 집에 집을 지어서 살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었어요. 그때로부터 딱 30년 만에 집을 갖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던가요? 20살 대학 시절 첫 레포트가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설계하라였답니다. 그리고 딱 30년 만에 그 꿈은 이 첩첩산중 산골에서 현실이 됐죠. 그런데 집보다 말고 밖으로는 왜 나오신 거대요? 응? 저 집은 또 뭔 집이래요? 아니, 뭘 숨겨놓으셨길래 이렇게 판넬로 집까지 지으셨어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그래요? 보물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뭐야? 어머나, 이거 우물 아닌가요? 옛날 집도 아닌데 우물을 다 보네요. 이게 안반수예요. 천연 안반세요? 예. 정말요? 예. 와. 화천에 계시는 이제 지하수 업체분을 불렀는데 부부셨더라고요. 두 분이 이제 오시면서 좀 다투셨는지 어디 이런 것도 안 하시고 어디다 파줘요 하고 저희한테 막 대뜸 물어보시더라고요. 좀 하시더니 여기 물 안 나와요 하고 그냥 철수해 버리시더라고요. 세상에나, 아이고, 결국 직원 불러서 물자리까지 찾았대요. 물 안 나오면은 집 못 지는 거니까. 근데 생각도 못한 곳에서 수맥이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토목공사를 하던 어느 날 이제 포크레인 작업을 하시다가 안반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반에서 또 마침 물이 막 이렇게 솟아 나오더라고요. 저게 그날 터진 안반수짜리래요. 엄청나지? 졸졸졸. 우물로 온 거로 끝이었냐고요? 산골 집 짓기를 뭘로 보고요? 물만으로 사나요? 전기가 들어와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전에서 와서 전봇대도 설치해 주었답니다. 건축 오지에 집 한 번 짓기 참 어렵다, 어려워. 야, 다리 놓으랴, 길 닦으랴, 또 우물 파랴, 또 전기 끓여오랴. 워낙 여기가 오지이다 보니까 울 것 같으세요, 지금. 공사하시는 그 공종별로 업체분들을 모시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을 주말마다 현장 잡부처럼 열심히 부려먹었어야만 됐답니다. 아, 혼자요? 이것도 있는데. 오, 이것도 있어요. 설마? 예. 설마? 예, 이거 데크. 하셨어요? 오. 네, 한 땀 한 땀 이렇게 제작하느라 사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잡부 아니네요. 거의 몫으로 부려먹으신 것 같은데요? 와, 영희연 씨 목수해도 되겠네요. 솜씨 좋으신데요. 벽난로 옆에 기둥도 영희연 씨 솜씨? 대기업에서 기계 다루는 일을 하는 영희연 씨 손재주가 빛을 발한 순간이죠. 근데 수평은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이게 이 줄눈에 어떤 두께가 있잖아요. 그 눈대중으로 한 거죠. 그래요? 네, 눈 감각. 그래서 마지막에 높이를 못 맞춰가지고 저쪽은 저렇게 세워서 쌓게 되고. 인간적이다. 네. 토목공사 할 때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었어도 그분들끼리 하실 수 있어서 한 분을 더 데리고 왔는데 남편이 너무 잘하니까 다음 날부터 한 명을 아예 안 데리고 오더라고요. 완벽한 주말 잡부 맞습니다. 잘 더듬어 보면 토목부터 시작해서 전 공정에 영현 씨가 안 보이는 곳이 없었대요. 혜정 씨가 설계하고 진두지휘하는 작업반장이었다면 영현 씨는 전 공정을 종횡무진한 찐 주말 일꾼이었던 셈이죠. 주말 잡부세요? 주중에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금요일만 되면 해피해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 주말에 집에 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무것도 안 해도.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맞나 봐요. 금요일부터 행복해지는 남편 영현 씨가 이 집 짓고 가장 좋은 일은 아내가 자연 속에서 글 쓰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 혜정 씨가 나라를 구한 건지 영현 씨가 나라를 판 건지 알 수 없지만은 이런 남편 또 없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꿈은 건축가가 아니고 작가였어요.
9살 때 꿈을 39살부터 시작을 해서 제 이름으로 책이 나오는 작가입니다. 9살 때 그 꿈을. 을 30년 만에 또 이뤘죠. 집도 건축 시작했던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50에 이뤘으니까 30년 만에 이뤘죠. 그래서 꿈은 적어도 30년 정도 품고 있어야 이룰 수 있다. 꿈을 이루긴 하셨네요. 이뤘어요. 남편 덕분에. 30년을 품어서 기어이 이뤄냈다는 혜정 씨의 꿈. 그 꿈에 1등 공신인 영현 씨에게도 꿈은 있었답니다. 이 안방에 숨겨져 있다는데 뭘까요? 제가 바랬던 게 사실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예, 예. 네. 어떤 건데요? 집에 이제 박공지붕. 네. 예, 첫 번째가 박공지붕이었고요. 두 번째가 밖에 있는 벽난로. 세 번째 이 공간인데요. 네. 호텔 같은 욕실. 아, 알겠어요. 호텔 같은 욕실 다 분리하셨네. 아슬아슬 실루엣 비치는 간유리인 게 좀 걸리긴 하지만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세면대는 세면대대로. 그러면 여기는 와, 매림 욕조를 하셨구나. 앉아서 풍경을 보시겠다. 근데 이러면 밖에서 너무 보이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반신욕하면 모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했던 부분을 다 스트레스 날리고 예,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는 만들었습니다, 사실. 아니 그러다가 멧돼지나 고라니 가서 이렇게 내다보면 어떡해요? 같이 내다보면 되죠. 아이 거짓말. 아니 뭘 같이 내다봐요. 뭐야, 진짜 아니 혼이 다 보이네. 그러거나 말거나 영현 씨는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이 풍경이 다 영현 씨 건데요, 뭐. 호텔식 욕실에서 풍경 멍하다 보면은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대요, 글쎄. 아니 아까부터 뭐 눈이 하나 더 있는 게 눈에 띄던데 누구 방인가요? 사실 이 방은 이 집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살고 있는 방입니다. 네? 인생이 바뀌어요? 네. 그것도 심지어 집 때문에요? 네. 대체 이 방 주인이 누구길래 집 하나 때문에 인생까지 바뀌었을까요? 무슨 냄새 나세요? 노초는 냄새 확 나네요. 소장님 코로 고음증해 주셨으니 총각들 방은 확실하네. 누구 방이에요? 저희 아들들이 쓰는 방입니다. 아 아들들? 네. 그러면 두 아들. 맞습니다. 네. 두 아드님 중에 누구 인생이 이 집 때문에 바뀐 거죠? 안녕하세요. 첫째 아들 윤규호입니다. 둘째 아들 윤지호입니다. 좋네요, 흐뭇하고. 화천에 땅 샀을 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2012년이었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12살. 저는 8살이었습니다. 1학년. 너무 어릴 때라 뛰어노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그냥 행복했다라는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캠핑 다니며 행복한 자연의 아이로 자란 둘째 지호는 이 집 지으면서 화천으로 전학 왔답니다. 강남 파라군을 기꺼이 포기하고 말입니다. 지호군 진짜 괜찮았어요? 충분히 제 의견이 반영된 결정이어서 불편함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집 지을 때 설계도 그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조금 매력적이게 느껴져서 저 건축 디자인 학과로 전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운명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나 제 갈 길을 그렇게 찾기도 하는군요. 부럽다, 부러워.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하죠. 부모의 집 짓기는 형제에게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산교육 그 자체였나 봅니다. 하긴 30년을 품어온 꿈을 이룬 그 현장이 산교육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렇다면은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질문 하나. 부모의 집 짓기를 지켜본 형제에게 집 짓기란 무엇이었을까요?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강조를 했었고 그런 거 덕분에 캠핑도 더 자주 다녔었고 아빠도 약간 여기 오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이것만 기다리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닌가. 다른 아빠가 이런 아빠를 닮는 게 좋은 아빠의 표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훌륭한 아빠네. 어떠세요, 아버지? 안 맞습니다. 네. 울컥하신다. 남편이 울컥하니까 걔. 근데 집주기 잘하셨나 봐요. 글쎄 말이에요. 집 잘 졌어요. 그 감동 고스란히 안고 이번엔 금요일에 남자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을 탐구하러 갑니다. 이거 파고라를 가장한 캠핑장 아닌가요? 여기가 바로 네. 제 주말 놀이터입니다. 아, 여기가요? 예. 정말 난로도 있고. 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곰국 같은 것도 끓여주고. 이게 곰국이에요? 예, 몸에 좋은 차도 끓여주고요. 와, 왜 그러세요? 그때. 저는 이 1가구 1윤영현이라고 저희 남편 같은 남자들이 보급형으로 좀 보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다른 남자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죠. 네? 사기 캐릭터인가요? 이거 본인을 위한 공국 아니에요, 솔직히? 맞습니다. 정년이 이제 몇 년 남으신 거죠? 연장이 되면은 13년이라는 거죠. 8년만 다니고 싶어요. 솔직한 말로. 금요일마다 바라는 것보다 매일 바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 건축 좀 아는 여자와 금요일마다 행복해지는 남자가 지어낸 집. 가만히 지켜보니 이 집 식구들에게 집은 서로만 있으면 되는 곳. 그리하여 따뜻한 곳 아닌가 싶습니다. 꿈꾸 끓이는 아빠는 아내의 꿈을 응원하고 그 아내는 아빠의 응원을 받아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자식들은 세상 나갔다가도 어둡고 지치면 돌아오고 싶어지는 곳 말입니다. 알아도 절대 쉽지 않은 집짓기. 그러나 그 집짓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집은 경기도 고향으로 갑니다. 소장님, 이번엔 건알못이 지은 집이래요. 오늘은 건알못이 지은 집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니, 건알못이 지은 집이요? 아니, 건축을 1등 모르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건축 1도 모르는데 집을 지을 수는 있어요? 하긴 뭐 지을 건 뭐래요. 예삿집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 건축탐구집 편말 있는 거 보니까 이 집이 맞네요. 아니, 근데 웬 셔터죠? 이 문, 아니 창의 정체가 뭐죠? 이거 폴리카보네이트 같은데 이거 건알못이 지은 집 맞아요, 정말요? 네, 맞습니다. 독특한데요. 어떻게 이 결론에 도달하셨을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저 혹시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구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진짜 저 팬이에요. 건축탐구집 보면서 많이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요? 우리 프로그램 많이 보시면 건알못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그 모차르트처럼 천재 무슨 그런 건축가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천재였으면 제가 고생 안 했을 텐데 덕분에 제가 그걸 실행시키느라 네.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건축은 1도 모르지만 살고 싶은 집은 제일 잘 아는 여자 노현옥입니다. 아내의 상상을 현실화시킨다고 쌩고생한 남자 윤창용입니다.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보니까 다들 뚝딱뚝딱 금방 짓는 것 같아가지고 한 3개월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 당시는 진짜 아는 게 진짜 하나도 없으니까 완전한 건알못이었죠. 외장지부터가 남달라요. 폴리카보네이트 창에 저건 나이트 스톤, 저거는 농브릭. 아니 모르고 이런 재료를 다 썼다고요? 이 재료도
두 가지나 쓰셨어요, 외부의 재료를? 지금 보시면 두 가지로 보이시는데 네. 사실 저 뒤에 한 면이 더 있습니다. 네? 까면 깔수록 신기한 집. 뒷면은 진짜 검은 패널을 쓰셨네. 당구 욕구 뿜뿜 솟는데요? 이 라이트스톤 이런 거는 저도 외부에 쓰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이 폴리카보네이트도 그렇고, 야, 건알못이 하기에는 너무 과감한 소재들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건알못이 확실하고요. 아마 안에 들어가 보시면 네? 진짜 소장님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부는 얼마나 더 멋지길래 깜짝 놀란다고 얘기하시나? 궁금하니까 빨리 들어가 봅시다. 얼마나 깜짝 놀라게 지어놨을라나? 뭐야, 색깔 너무 곱다. 아이, 저걸 뭔 색이라고 해야 하나? 층고 높은 거 봐. 어머, 역시 기대 이상이네요. 야, 이 색깔 이 잘못 칠해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핑크색 벽면에도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좀 개성 있게 짓고 싶어서 색깔로 포인트를 좀 주고 싶었어요. 네. 떠시는 것 같은데. 이 색은 누가 고르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런 약간 그림, 여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사 중인 사진을 찍어서 색깔을 좀 칠해봤어요. 저게 라일락 핑크라고 집 아니라 어디에 칠한다 해도 우선 말리고 볼 색깔. 이건 너무 튀지 않아요? 불안한 마음에 장영 씨는 컴퓨터로 먼저 칠을 해봤대요. 이 집이 이름이 예운옥이거든요. 예운이 무지개의 구름 운인데, 무지개 구름이라는 그 해질녘에 약간 보랏빛, 분홍빛, 라일락 분홍빛으로 변하는 구름이 있어요. 네, 구름. 무지개 구름입니다. 현옥 씨는 생각이 다 있으셨군요. 이렇게 보니 정말 핑크빛 구름을 집에 그대로 옮겨 놓았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넓은 경관을 만드는 구조라면 네. 혹시 H빔 구조, 아, 네. 철골 구조를 하신 거예요? 네. H빔이 이게 단면이 H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한참 있다가 저는 알았어요. 아, 이게 단면이 H라서 H빔이구나.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이 정도 공간이 나왔으면 좋겠다 몇 미터를 얘기 드렸더니 그거는 콘크리트로는 안 되고 목조도 중목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큰 건물들을 봤는데 뭐 대형 카페나 이런 데 있는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런 거는 그럼 H빔으로 지으셔야 된다. H빔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거의 전 과정이 그때 처음 알게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단면이 H여서 H빔. 나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근데 늦게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설계하기도 전에 다짜고짜 시공사부터 찾았다면서요? 그때는 설계의 중요성을 진짜 모를 때였던 거죠. 이 설계 뭐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일단 시공사부터 찾은 거예요. 설계를 같이 좀 하시는 그런 설계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이제 뵀는데 또 인상도 좋으시고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결정을 하게 됐어요. 반대로 됐다는 건 언제쯤 깨달으신 거예요? 그건 지금 깨달은 것 같은데요. 하기는 생애 한 번 지을까 말까 한 집 정답이 어딨어요. 이렇게 곱게 지었으니 됐죠. 근데 폴리카보네이트는 왜 먹구름이 된 거예요? 설마 지금 이 폴리카보네이트 이것도 원래 생각하셨던 건가요? 빛이 들어오거든요. 네, 비치긴 하죠. 예. 그 감싸진 그 느낌이 너무 예뻐서 머릿속에 이걸 실현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깜깜한데요? 사진으로 처음에 봤는데 온실이었거든요. 좀 큰 온실이었는데 이렇게 빛이 우유빛깔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원래는 화사한 우유빛 구름창을 만들고 싶었대요. 그런데 현실은 아니었다는 게 문제죠. 하얗게 했으면 완벽한 이제 구름이 되는데 네, 그게 안 돼가지고 약간 먹구름이 됐죠. 해서 제가 저기다가 거금 50만 원을 들여서
간접 조명, 목공까지 간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전등을 심었어요. 저 안에다 컬러 전등을. 어떻게든 창을 살려봐야겠다 싶어 선택한 게 화려한 컬러의 간접 조명. 심폐소생해낼 수 있다고 확신했대요. 아, 근데 저런 색이 나온 거구나. 어머, 이를 어째요? 그 조명을 켰을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무광이 아니고 유광이다 보니 좀 촌스럽게 반사가 좀 되는 것도 있고 한마디로 치밀하지 못한 계획 때문에 지금 저 안에 50만 원을 묻어놨어요. 결국 커튼으로 가렸죠. 하지만 이 창이 건축적으로는 의미가 있대요. 이쪽에 폴리카보네이트 쪽이 그 마을 도로 쪽이거든요. 투명한 유리로 했을 때 저희가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유리로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번알못으로 시작을 하긴 하셨는데 단열도 되고 빛도 들어오고 또 프라이버시도 지켜지고 또 이걸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 서양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되게 건축적으로 또 의미 있는 또 시도가 아닌가. 아, 이 통창에도 무슨 사연이 있나요? 윈도우 시트 앉아서 풍경 감상하면 너무 좋겠는데 왜요? 이 큰 창에 밖에 풍경도 너무 좋고 와, 이 집 전체가 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네, 저희가 그 계획대로 창을 내기는 했는데 저희가 반축 공사를 했어요. 반축 공사? 네, 외부에 그냥 틀만 세워주는 정도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예. 저희가 하필 그 반축 공사하고 빠지는 그 시기가 네. 장마였거든요. 설마 창문이 없었다는 얘기세요? 창문은 있는데 창문이 아니었죠. 그 목공 사장님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여기 나무 하는데 지금 비가 들어오는데 나무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진짜 보니까 이 창문과 벽 사이에서 물이 줄줄 들어오는 거예요. 실리콘을 아직 안 발랐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반축 공사는 돈 좀 아껴보겠다고 한 선택. 그게 악수가 될 줄 몰랐죠. 결국 추적추적 장마비 내리던 그날 눈물을 머금고 직접 벽을 타야 했답니다. 아시바가 있어가지고 거기 올라타가지고 제가 비를 맞으면서 실리콘을 치는데 네, 너무 서럽더라고요. 왜냐면 평소에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아시바에 한 손 매달리고 한 손 이렇게 쏘는데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우르르하게. 원래 어디에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 한 잔 마시고픈 날에는 이쁜 카페 안 가도 되는 호사를 누리고 있지요. 사실 부부가 집을 짓기로 합의한 거는 이런 가족만의 공간이 절실했기 때문이랍니다. 저희 신랑은 완전 집돌이였어요.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디 안 나가도 돼서. 그러면서 저만 좀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꿈꾸게 됐고 그래 우리 집을 짓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사기 결혼 약간. 무슨 소리야. 그건 아니지. 저희가 특별히 집도 집인데 공간에 대해서 되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만의 이게 숲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끼리 텐트를 치고 놀 수 있고, 네, 우리만 딱 이 안에서 보호받고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공간. 집들이 장용 씨는 벌러덩 누워 천장만 바라봐도 행복한 사람. 하지만 역병으로 갇히다 보니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들어누워 잠만 자고 말 공간이 아니란 거를 깨달았답니다. 아내 현옥 씨도 마찬가지. 집이 좀 좁아도 여행 가면 되지 했던 게 그녀 생각이었죠. 근데 막상 옴짝달싹 못할 처지에 놓이고 보니 어차피 빚내야 가질 수 있는 게 집이라면 제대로 지어야겠다 싶었죠. 작업자분도 다 완료하고 나가신 분도 있고, 네. 또 중간에 도망가신 분도 있고, 다 이제 빠지셨는데 오늘 딱 와서 보니까 네. 아니 못 나간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고소 작업 때는 또 왜요? 층고 높은 집 짓는 데는 필수니 오래 남아있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고소 작업대가 저희가 건축이 외부가 다 끝난 상황에서
여기 안에 남아 있었어요. 마치 건물가 하나였어요.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빼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방법이 도저히 생각 안 나더라고요. 어디로 뺄 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길이를 쟀거든요. 현관을 겨우 나갈 수 있는 크기였대요. 지금 도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마당은 흙바닥. 지게차 호출해서 패널까지 깔고 나서야 탈출에 성공했답니다. 아유, 쉬운 일이 하나 없구만요. 그 지게차가 고소 리프트를 겨우겨우 빼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서 뺐어요. 그 빼는 순간 진짜 제 머릿속에는 그 약간 어벤져스 BGM이 막 흘러. 예. 이번엔 다이닝 룸을 탐구하러 가봅시다. 와, 여기야말로 포토존이네. 바닥은 그 유명한 헤링본 모양. 꽃벽지랑 세트라 더 예쁘다. 그죠? 근데 침수면 아니죠?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너무 예뻐요. 이 벽지랑 뭐 바닥에 헤링본이랑 와, 사진 너무너무 찍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도 상당히 만족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만족을 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더라고요. 어머나, 이게 다 뭐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네. 물 찬 거 맞죠? 화장실 들어갔더니 물이 콸콸콸콸 계속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아래에서 센서 수전이 망가져 있었던 거죠. 그게 되다 안 되다 하다가 되는 순간부터 계속 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 지은 줄 알았는데 사고가 터지니까 아, 역시 집은 아파트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죠. 아니, 어쩐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니까 저 뒤에 벽지가 물이 젖어서 올라와 있네요. 맞아요. 아, 지금 가리시면 어떡해요? 본능적으로 가리시네. 정말 집 하나 짓느라 산전, 공준전, 수전까지 다 겪으셨네요. 그런데 이 집 층고도 높고 이렇게나 넓은데 벽 하나 없이 공간 분리가 아주 선명해요. 다이닝 공간이면 다이닝 공간, 주방이면 주방, 또 거실이면 거실. 암만 생각해도 그날 못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겠어요. 이 원룸이라는 거를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의 큰 공간이고 벽이 하나도 없네요. 넓게 공간을 만든 만큼 더 넓어 보이는 이런 확장된 느낌을 갖고 싶었거든요. 천장, 뭐 바닥, 벽 이렇게 재료로만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부엌이면 부엌, 네. 거실이면 거실. 이게 원룸으로 네. 실현을 하는데 벽 하나 없이 했다. 네.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H빔 골조 기둥이 이 큰 공간을 분리하는 유일한 경계. 벽은 색다른 페인트와 화려한 벽지로 공간을 나누고 바닥은 타일과 헤링본 마루로 공간을 나눴대요. 기역자 모양이다 보니까 공간이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건 천재의 한 끗 차이. 모르니 맨날 며칠 자료 찾으며 공부하고 고민했죠. 근데 막상 저지르고 보면 문제투성이.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이 집 지으면서 더 뼈저리게 깨달았답니다. 그렇게 얻어낸 게 따로 또 같이 즐거운 이 공간. 감성 카페가 따로 없네요. 고생한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이 공간은 너무 부럽다. 2층에 또 얼마나 놀라운 공간이 펼쳐질지 따라가 봅시다. 아, 여기는 아이 놀이방인 건가요? 근데 이건 카펫 맞죠? 진짜 이 집 건축자재 전시장이네. 근데 2층 바닥 재료는 카펫을 쓰셨네요? 아이가 노는 공간을 위주로 생각해가지고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이건 진짜 의외 포인트인데 이 난간이 지금 유리 난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집의 어떤 개념이라 그럴까? 컨셉하고는 잘 맞는 것 같아요. 벽을 없애고 하나의 공간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막힘 없이 이어지는 느낌.
유일하게 경계라고 둘러친 게 유리 난간? 이거는 나는 것도 아니고 안 나는 것도 아니구만. 덕분에 개방감 하나는 끝내주네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냥 완성됐다는 거에. 점점 집에 대해서 더 좋아지고 애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건축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기에 시작할 수 있었던 집 짓기. 건축은 몰랐어도 취향은 확실했기 때문에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집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말만 믿고 두려워 시작조차 안 했더라면 지금 부부가 누리는 행복은 결코 없었을 겁니다. 건알못 부부의 건축 도전기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닌가요? 정말 건알못이 지었는지 건잘알이 지었는지 전혀 모르겠다니까요. 이쯤 되면은 어떻게 한 채 더 지어보시렵니까? 저는 아직 많이 모자란가 봐요. 저는 그렇게 한 번 더 만약에 지으라고 하면은 약간 과정에서의 힘듦부터 퍼뜩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뜻 이거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 다시 지을 것 같아요. 아내분은 기억을 빨리빨리 잊어버리시는 스타일이신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자꾸 까먹어서. 행복의 비결. 부부의 또 다른 행복이 있다는 뒷마당 공간도 마저 탐구해 봅시다. 야, 이거 알고 보니 뒷마당은 세 가족 전용 캠핑장인데요. 마당이 인상적인데요. 야, 우리 이게 오랜만에 본 이 콩자갈도 그렇고, 그리고 뒤에 이 텐트랑 또 그리고 전용 데크까지 깔아놓으셨어요. 처음에 이제 여기서 캠핑 좀 한 번씩 해보고 싶어서 네, 텐트의 크기에 맞는 이제 데크를 만들었어요. 무늬만 캠퍼. 무늬만 캠퍼요? 아니, 콩자갈에도 한 번씩 하고 이쪽에도 하고 그게 좀 변화를 주면 재밌잖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 데크에 뭐 뚜껑도 있는 것 같은데 저건 뭐예요? 발견하셨네요. 저기는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히든 스페이스가 있어요. 히든 스페이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설마? 설마 지하세계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요. 술장고 아니면 김치떡이라도 묻어 놓으셨나요? 모래밭이 있구나. 전 진짜 지하에 뭐 또 만들어 놓으신 줄 알고. 데크도 되고 모래놀이터도 되고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선생님 댁을 쭉 돌아보니까 정말 결론적으로는 건알못이어서 가능한 집. 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집을 여러 채 짓잖아요. 그럼 이제 하자도 생기고 뭐 시행착오도 있고 막 하다 보면 점점 집이 그냥 고정관념에 쌓여가지고 뻔한 집이 돼버려요. 이제 용기가 점점 없어지고 시도도 하지를 못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잘 모르셨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새로운 시도도 하고 새로운 구조도 하고 뭐 색도 이렇게 칠해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되게 힘든 순간도 있고 네. 또 운족도 있고 네, 되게 많이 시행착오를 했는데 소장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되게 뭔가 인정받는 느낌도 들고 네, 뿌듯함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좋은 날인 것 같아요. 그 신기한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집을 그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요새 아파트 살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딱 박공 지붕부터 그려요.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는 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지 않았음에도 DNA에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알못도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고 오히려 더 원초적인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렸던 그런 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던 게 아닌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유전자에 새겨져 있어 누구나 꿈에 그리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또 집짓기. 그래서 두 분의 집짓기는 세상 수많은 건알못들에게 용기를 주는 도전이 되지 않을까요? 진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스키플로우가 해결사? Heaven, I'm in heaven, and my heart 부잣집들만 언덕 위에 있고 hardly speak, and I seem to find the happiness I seek.